오즈의 마법사 제 19장 싸우는 나무들의 습격. 다음 날 아침이 밝아왔을 때 도로시는 예쁜 초록색 소녀에게 작별 인사를 나누며 따뜻하게 볼에 살짝 입을 맞췄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제의 즐거움과 새로운 여정에 대한 기대가 함께 깃들어 있었죠. 그리고 친구들 모두 초록색 턱수염이 풍성하게 난 병사 아저씨랑도 든든하게 악수를 했답니다. 병사 아저씨는 친절하게도 성문까지 그들과 함께 걸어와 주었어요. 문지기 아저씨는 다시 만난 도로시와 친구들을 보고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깜짝 놀랐어요. 그들이 눈부시게 아름다운 에메랄드 도시를 떠나 이제 또 다른 낯선 길 위에서 새로운 공경에 빠지려 하는 걸 아셨기 때문이죠. 마치 어제와 같은 걱정이 다시금 피어나는 듯했어요. 하지만 아저씨는 베테랑답게 얼른 도로시 일행의 안경 자물쇠를 능숙하게 열어주었어요. 그리고 그 초록색 안경들을 소중히 다시 초록색 상자 안에 넣어주면서 그들의 앞날을 위한 좋은 축복의 말들을 아낌없이 많이 해주셨답니다. 아저씨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응원이 가득했어요. 이제 당신이 우리 에메랄드 도시의 통치자이시잖아요. 문지기 아저씨는 믿음직스럽게 허수아비에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가능한 한 빨리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셔야 해요. 도시가 당신을 기다릴 테니까요. 할 수만 있다면 반드시 그렇게 할 거예요. 허수아비는 씩씩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소중한 친구, 도로시가 사랑하는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해요. 도로시는 친절한 문지기 아저씨에게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하면서 진심 어린 마음을 전했어요. 아저씨의 아름다운 도시에서 정말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접받았어요. 모든 분들이 저에게 너무 잘해주셨고요. 그 친절함에 정말 감사드려요. 제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로시의 목소리에는 진한 감동이 배어 있었어요. 괜찮아요, 아가씨. 아저씨가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우리는 아가씨가 영원히 우리 곁에 있어주면 정말 좋겠지만, 아가씨가 캔자스로 돌아가고 싶어 하니, 부디 그 방법을 꼭 찾게 되기를 간절히 바랄게요. 아저씨는 넓은 외벽의 문을 활짝 열어주었고, 도로시와 친구들은 성 밖으로 조심스레 나와 다시 새로운 여행을 힘차게 시작했어요. 햇살이 환하게 내리쬐는 길 위에서 친구들은 이제 남쪽 나라를 향해 설레는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들은 모두 최고의 기분이었답니다.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웃고 끊임없이 이야기꽃을 피우며 길을 걸었어요. 도로시는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허수아비와 양철 나무꾼은 그녀를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무척 기뻤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뿌듯함이 가득했죠. 사자는 신선한 공기를 맘껏 들이마시며 기쁨에 겨워 그의 풍성한 꼬리를 좌우로 신나게 흔들었어요. 그 모습은 마치 어린아이 같았답니다. 토토는 친구들 주위를 활기차게 뛰어다니며 날아다니는 나방과 나비를 쫓아다니고 즐겁게 멍멍 짖어댔어요. 그의 짖는 소리는 마치 즐거운 노래 같았죠. 도시 생활은 나랑은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아. 사자가 평소보다 빠른 걸음으로 걷다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그곳에 있는 동안 왠지 모르게 살이 엄청나게 빠진 것 같지 않아? 이제 다른 동물들에게 내가 얼마나 용감해졌는지를 멋지게 보여줄 기회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지. 사자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어요. 친구들은 이제 몸을 돌려 에메랄드 도시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깊이 바라보았어요. 그들이 볼 수 있었던 건 초록색 성벽 뒤로 수줍게 솟아오른 수많은 탑들과 뾰족한 첨탑들의 아름다운 무리였어요. 그 위로 오즈 궁전의 독특한 첨탑들과 둥근 지붕이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더욱 높이 솟아 있었죠. 마치 꿈속의 한 장면 같았어요. 오즈는 결국 그렇게까지 나쁜 마법사는 아니었던 것 같아. 양철 나무꾼이 가슴속에서 그의 심장이 덜컥거리는 것을 느끼며 조용히 말했어요. 그의 심장은 이제 훨씬 더 활기차게 뛰고 있었답니다. 맞아. 그는 나에게 두뇌를 주었지. 그것도 아주 훌륭하고 똑똑한 두뇌를 말이야. 허수아비가 흡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이제 지혜가 가득했죠. 만약 오즈가 나에게 준 그 용기의 일부를 자기 자신에게도 조금만, 아주 조금만 먹였더라면. 사자가 아쉬운 듯 덧붙였어요. 그는 정말 용감한 사람이 되었을 거야. 도로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오즈는 그녀에게 한 약속을 끝내 지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도로시는 그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알기에 그를 용서했답니다. 비록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지라도 그가 노력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가 스스로 말했듯이 그는 나쁜 마법사였을지라도 마음만은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들의 첫날 여행은 에메랄드 도시를 아름답게 둘러싼 초록빛 들판과 싱그러운 밝은 꽃들 사이를 지나는 길이었어요. 길 양옆으로는 다채로운 색깔의 꽃들이 활짝 피어나 그들을 반겼답니다. 그들은 그날 밤 풀밭 위에서 따스한 별빛만을 지붕 삼아 잠을 잤고 덕분에 아주 편안하고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어요. 아침이 되자 그들은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길을 떠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침내 울창하게 우거진 숲에 도착했어요. 그 숲은 오른쪽과 왼쪽으로 눈에 보이는 한없이 멀리까지 끝없이 펼쳐져 있어서 왠지 모르게 돌아갈 방법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미로 같았죠. 게다가 가던 길의 방향을 함부로 바꾸면 길을 잃을까봐 두려움이 앞섰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숲속으로 들어가기 가장 쉽고 안전해 보이는 지점을 한참 동안 찾아보았어요. 가장 선두에 서서 길을 찾던 허수아비가 마침내 커다란 나무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 나무는 가지들이 유난히 넓게 퍼져 있어서 그 아래로 친구들이 지나갈 만한 충분한 공간이 있었죠. 허수아비는 망설임 없이 나무 앞으로 걸어갔어요. 그러나 첫 번째 가지 아래로 발을 들여놓자마자 그 가지들이 갑자기 휘어져 내려오더니 그를 거세게 휘감았어요. 순식간에 허수아비를 땅에서 번쩍 들어 올려 마치 장난감처럼 동행들에게 힘껏 내던졌답니다. 이 일은 허수아비에게 몸에 상처를 입히지는 않았지만 그는 예상치 못한 공격에 너무 놀라서 한동안 어질어질해 보였어요. 도로시가 황급히 그를 일으켜 세워주었답니다. 여기 또 나무들 사이에 공간이 있어. 사자가 눈을 크게 뜨고 외쳤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긴장감이 서려 있었어요. 이번엔 내가 먼저 해볼게. 허수아비가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난 던져져도 아프거나 다치지 않으니까 괜찮아. 그는 또 다른 나무 앞으로 조심스럽게 걸어갔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가지들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즉시 그를 붙잡아 다시 뒤로 힘껏 던져버렸어요. 어머, 이건 정말 이상하네. 도로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지? 아무래도 이 나무들은 우리를 이 숲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기로 단단히 결심한 것 같아. 사자가 으르렁거리며 말했어요. 우리 여행을 여기서 멈추게 하려는 수작인 것 같아. 걱정 마시게. 이번엔 내가 한번 해보겠네. 양철 나무꾼이 침착하게 말했어요. 그는 든든한 도끼를 들고 허수아비를 거칠게 다루었던 바로 그 첫 번째 나무 앞으로 당당하게 걸어갔어요. 굵은 가지 하나가 그를 잡으려고 휘어져 내려오자 그는 재빠르게 도끼를 휘둘러 맹렬하게 그 가지를 내리쳐 단번에 잘라버렸어요. 그러자 나무는 마치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모든 가지를 흔들며 크게 요동쳤답니다. 그리고 양철 나무꾼은 그 나무 아래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어요. 그의 움직임은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죠. 자, 어서 와요. 그가 다른 친구들에게 크게 외쳤어요. 빨리빨리 오세요. 모두 달려와 그 나무 아래를 다치지 않고 재빨리 지나갔어요. 단, 작고 귀여운 토토마는 작은 가지 하나에 붙잡혀 공중에 대롱대롱 흔들리며 가엾게 낑낑거렸죠. 하지만 양철 나무꾼이 곧 그 가지를 잘라내어 우리 작은 강아지를 안전하게 구해주었답니다. 숲의 다른 나무들은 친구들을 막으려는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첫 번째 줄에 있는 나무들만 가지를 마음대로 구부릴 수 있으며 아마도 이 나무들이 숲의 경비병으로서 낯선 사람들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기 위해 특별한 능력을 부여받은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4명의 여행자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나무들 사이를 조심스럽게 지나 숲의 반대편 가장자리에 드디어 도착했어요. 그런데 그들 앞에는 놀랍게도 하얀 도자기로 만든 듯한 아주 높고 거대한 벽이 우뚝 서 있었어요. 그 표면은 마치 매끄러운 접시처럼 반들반들했고 그들의 머리보다 훨씬 높이 솟아 있었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지? 도로시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걱정 마시게. 사다리를 만들겠어요. 양철 나무꾼이 씩씩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반드시 이 벽을 넘어가야만 하니까요. 양철 나무꾼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고 그는 이미 머릿속으로 해결책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도로시는 고개를 들어 매끄러운 흰 벽을 올려다보았어요. 그 벽은 마치 하늘에 닿을 듯이 높고 견고해 보였죠. 하지만 어떻게 사다리를 만들 수 있죠? 도로시는 궁금한 듯 물었어요. 주변에 사다리를 만들 만한 재료가 없는 것 같은데요. 양철 나무꾼은 주변을 찬찬히 둘러보며 대답했어요.
걱정 마세요, 도로시 아가씨. 우리에겐 도끼가 있잖아요. 그리고 숲에는 나무가 아주 많고요. 튼튼한 나무를 잘라 사다리를 만들면 될 거예요. 그의 말에 도로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허수아비는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나무를 자르는 건 꽤 힘든 일인데 괜찮겠어, 양철 나무꾼? 양철 나무꾼은 자신의 빛나는 도끼를 한번 쥐어 보이며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었어요. 걱정 마, 허수아비. 내 도끼는 아주 날카롭고 나는 힘이 세니까. 그리고 우리는 꼭 이 벽을 넘어야 하잖아. 사자는 벽을 향해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아보았지만 아무런 특별한 냄새도 나지 않았어요. 이 벽은 정말 특이하게 생겼네. 사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렇게 매끄러운 벽은 처음 봐. 토토는 벽 아래에서 꼬리를 흔들며 작은 소리로 짖었어요. 마치 친구들에게 빨리 움직이자고 재촉하는 것 같았죠. 도로시는 다시금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그리움에 마음이 울컥했지만 친구들이 곁에 있다는 사실에 용기를 얻었어요. 그녀는 굳게 마음을 다잡고 양철 나무꾼을 바라보았어요. 알겠어요, 양철 나무꾼. 당신이 사다리를 만드는 동안 저희가 옆에서 도울 일이 있으면 말해주세요. 양철 나무꾼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숲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가장 튼튼하고 곧은 나무를 찾아야 했거든요. 허수아비와 사자는 주변을 살피며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위험에 대비했어요.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이 난관을 헤쳐나갈 준비를 마쳤어요. 벽을 넘는다는 것은 또 다른 모험의 시작이었지만 그들의 결심은 흔들림 없었어요. 도로시는 다시 한번 캔자스에 계신 아주머니와 헨리 아저씨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야만 했죠. 숲속 깊은 곳에서 나무를 베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탕, 탕, 탕. 양철 나무꾼의 도끼질 소리가 숲의 정적을 깨고 울려 퍼졌어요. 그 소리는 마치 그들의 굳건한 의지를 표현하는 듯 했답니다. 해가 서서히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고 숲속은 점차 그림자가 길어졌어요. 도로시는 불안한 마음을 다잡으며 양철 나무꾼이 사다리를 만드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그녀의 옆에는 허수아비와 사자가 든든하게 서 있었고 토토는 그들의 발치에서 꼬리를 흔들었죠.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했어요. 밤이 찾아오기 전까지 사다리가 완성될 수 있을까요? 그들은 희망을 잃지 않고 다음 단계의 모험을 준비하고 있었답니다.